이번 주를 통해서 2-1, 2학년 1학기가 모두 끝나고요. 다음 주에는 3학년 1학기 새 책이 나갑니다. 저와 함께 또 공부할 건데 매주 한 주차씩 끝내갑니다. 자, 오늘은 2학년 1학기 4주차 1회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공감입니다. 자, 공감은 한 가지 공짜 좋고요. 여기서 한 가지다 라는 언어는 같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북한 사람들이나 연변 사람들이 그거랑 그런 내용이 같습니다 했을 때 그거는 한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같다. 같다고요. 그리고 이제 느낄 감자고 영어를 잠깐 보면 sympathy. 여기에서의 퍼스가 뭐라고 생각하니? 퍼스? 이게 혹시 퍼스라고 하지만 이게 패스라고 하는데 혹시 그 범죄자 중에 사이코패스라고 들어본 적 있어? 그냥 마음이 사이코란 뜻이죠. 이 패스가 그 사이코패스의 패스예요. 패스가 마음이란 뜻이야. 마음. 그런데 단어 앞에 SYM이나 SYN이 붙으면 같다는 의미가 된다고. 이해되겠어? 그럼 너와 내가 마음이 같아지는 게 바로 공감이죠. 그죠? 너와 내가 마음이 같아지는 거, 네가 슬퍼해, 그럼 나도 슬퍼해. 이런 게 공감이죠. 그래서 공감과 같은 말은 동감, 동조. 이해해야 가능하죠? 이해 등이 유사한 말이 됩니다. 다음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동감, 동조, 이해. 자, 다음 단어는 관점입니다. 관점은 뭐 워낙 많이 나온 말이고 볼관의 점점자인데 영어로는 둘 중에 하나만 적으면 될 것 같아. point of view나 viewpoint나 똑같죠? view가 보는 거고 point는 점이니까 viewpoint.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는 우리의 관점과 시선을 대변하는 게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앵글이 어떻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angle, viewpoint, angle 어떤 걸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관점은 시점과 같다. 뭐 유사하긴 한데 그거보다는 저는 입장이라는 단어를 꼭 적어줬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적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선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의 관점에선 그럴 수 있어. 이해되는 거죠? 입장은 설립자의 그죠? aerial 자, 공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곳의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 입장. 다음 단어 가겠습니다. 신뢰감, 믿을 신, 맡길래, 그죠? 믿음을 맡긴다는 측면입니다. 믿을 신, 맡길래, 느낄 감, 그래서 trust, faith 이렇게 되는 거지? 신뢰감, 신뢰심. 그 다음 넘어가서 그죠? trust, faith까지 적었죠? 신뢰감, 신뢰심. 자, 그 다음 단어 갈게요. 그 다음 단어 유대감. 유대감은 유가 끈 유자고 대가 띠 대자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하나의 끈과 띠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 그게 유대감입니다. 됐어요? 유대감. 그래서 bond. 서로가 하나로 bond. 붙어요. 그 다음에 fellowship. 그죠? 따라간다는 거죠. 혹시 의사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의사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느냐. 자, 첫 번째. 일단 의대에 합격하면 의예과 생활을 2년 해요. 의예과 생활을 2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4년간 일반 의사가 되기 위한 연습을 합니다. 그게 본과예요. 그게 4년간 본과 생활을 합니다. 그 본과 생활을 4년 하고 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일반 의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들 중에서 무슨 의원으로 끝나는 데가 있어요. 무슨 과가 아니라 의원으로만 끝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일반 의를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6년 과정을 끝낸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떠한 것을 전공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특정한 교수님 밑에서 계속 고생을 합니다. 그런 고생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지내게 되냐면 집도 못 가고 집에도 잘 못 가고 거의 병원에서 숙식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살면서 지낸다고 해서 우리가 삶의 거처 숙식소를 레지던트라고 하거든. 그래서 레지던트 1년차, 레지던트 2년차라는 표현을 써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레지던트 2년 정도를 끝나고 나면 이제 자신의 전공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의 뒤를 따라서 계속 학습한다고 해서 그걸 fellow라고 표현을 쓰고
fellow 1년차, fellow 2년차 이런 식의 언어를 쓰는 거죠. 그때 쓰는 fellow예요. 뒤따라간다는 뜻입니다. fellowship. 그러면 나의 본 교수님이 계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니까 내가 fellow죠. 내가 fellow 닥터다. fellow 몇 년 차냐 이런 식의 언어를 써요. 그다음 재진술하기. 재진술 두 제자라고 하는데 다시 제자라고 적어놓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다시 제자. 다시 제자, 말할 진자, 말할 술자. 다시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 그래서 영어로 restarting content라고 하는데 별로입니다. 예, 안 쓸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개념어 말고 유의어에다가 요거 하나 적어줄까요? 은근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유의어가 있는데 유의어 칸에 적어주세요. 상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술은 상세하게 진술하다 라는 뜻입니다. 상술이란 말은 상세하게 진술하다. 되는 거지? 상세하게 진술하다. 그래서 자세히 적어주는 거죠. 재진술을 한다는 것은 좀 더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니까. 그 다음 건성. 건성이라는 건 건자가 한자는 말을 건자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몸이 건조해? 왜 이렇게 반응이 건조해? 라고 얘기하죠. 말을 건자. 그죠? 건생선 할 때 그 말을 건자. 성은 성질 성자. 얘들아. 그러면 그게 뭐냐? absent-minded인데 mind가 뭐예요? 마음과 생각이 mind죠. 그런데 sent는 무슨 뜻이냐면 send니까 이게 뭐야? 보내진 거죠. 단어 앞에 a, b가 붙으면 무슨 뜻이지? 그렇지. 없다. 없다라는 뜻이야. 아니다 보다는 부정을 하기도 하고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내진 마음이 없으니까 건성인 거지. 이해된 거지? 그치? 왜 우리 친구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너 왜 이렇게 영혼이 없어? 뭐 이렇게. 그치? 왜 이렇게 영혼 없이 대답할 거야? 뭐 이렇게. 그게 absent-minded입니다. 됐죠? 대강 건성. 그 다음에 닥달하다. 닥달하다는 건 빨리 하라고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그죠? 빨리 하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빨리 하라고 뭐라고 하는 거. 그래서 nag, browbeat 저 처음 봤고요. 어쨌든 유의어로는 나무라다, 손질하다, 윽박지르다. 빨리 하라고 막 뭐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빨리 하라고 뭐라고 하는 거니까 나무라다, 손질하다, 윽박지르다. 자, 다음 단어 갈게. 자, 그 다음 우리가 경제에 대한 이야기 할 때 대공황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가끔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 두려울 공자에 어리둥절할 황자인데 이게 머리가 텅 빈 듯한 느낌이야. 머리가 텅 빈 듯한 느낌이고 주변 사람들이 막 두렵고 하는 거죠. 이건 경제적인 거에서는 대공황 시기가 언제냐면 1929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929년에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때 어느 정도로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있었길래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냐면 네가 만약에 자산이 2억쯤 있다고 해볼게. 2억 자산이 있었어. 그걸 네가 주식에 다 투자해 놓은 거야. 그 다음 주에 그 주식 가격이 100만 원이 된 거야. 2000배 폭락. 알았어? 이게 무서운 일이지. 그러니까 너라면 안 두렵겠니? 심지어 그래서 이때 이 사건으로 해서 미국에 있는 기업의 30%가 줄도산을 했고 그 중에 대기업도 절반이 사라졌어. 무서운 일이죠? 대공황에 빠질만 하지? 오케이. 이게 경제 대공황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때 미국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른 곳에는 전제군주가 있었는데 전제가 제 마음대로 전자고 지을 제자 군주 군자 그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막 만들어 버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막 없애버리는 그런 사람을 전제군주라고 해. 뭔 말인지 알지? 뭐 전제군주들은 워낙 뭐 한 명씩 있었지, 그치? 히틀러라던가 민족 자결주의.
자, 이번엔 민족자결주의인데 민족자결주의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독립의사들이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의 일은 우리 민족 스스로가 결정하게 좀 둬. 우리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우선이야. 그걸 민족자결주의라고 하죠. 그지?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지? 이것을 우리가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삼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주의야.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는 우리 민족이 스스로 결정한 걸 최우선으로 삼을게 그걸 민족자결주의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지? 좋았어. 일제강점기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창했었던 것들이고요. 다음 군국주의. 군국주의는 뭐죠? 국가를 형성함에 있어 뭐를 제일 중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군사력을 중시한 게 군국주의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누가 이런 사고를 했겠니? 군국주의적 사고를.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했던 거야.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죠? 그 청나라도 좀 먹어야 되고 러시아도 좀 때려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다음 참정권이야. 참정권이 무슨 뜻이야? 참여할 참자 정치 정자야. 내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지. 여러분들은 아직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참정권의 대표적 형태가 뭐죠? 투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무서운 일들을 최근에도 겪었고, 네. 그죠? 오케이. 넘어가서 유린하다. 내 권리를 유린하다 할 때 유자가 짓밟을 유자에 짓밟을 일자를 쓰는 거예요. 내 권리를 짓밟았다. 됐어? 유린이라는 단어가 짓밟을 유자에 짓밟을 린자를 써서 내 권리를 짓밟아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됐지? 제가 그 한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배우 중에 강동원 배우라고 알아? 제가 강동원 배우랑 같이 이제 공동 수상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이 수상을 했어요. 강동원 배우가 금상, 제가 은상. 이게 상을 탄 적이 있는데 자, 강동원 배우를 실제로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어떠냐? 강동원의 얼굴을 보고 제가 느꼈던 감정은 강동원은 사람이 아니야. 사건이야. 알겠어? 이 강동원을 봤던 그 느낌은 하나의 사건을 마주한 느낌이야. 그래서 계속 보게 돼. 사람 얼굴인데. 내가 은상이어서 옆에서 대기를 근한 시간 해가지고 옆에서 계속 얼굴을 그렇게 봤거든. 근데 이분이 인성이 좋으신 분이야. 가만히 있었어.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아, 고마운데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강동원 금상. 얼굴이 조그마해 진짜로. 아, 이렇게 얼굴이 작을 수 있구나. 코가 그냥 장난 아니야. 진짜. 그런데 어깨가 되게 넓어. 그리고 몸매가 이렇게 빠져져. 진짜로. 이런 느낌. 키가 187이라며 188이라며 금상. 이제 나는 은상. 나는 얼굴이 커. 코가 조그만해. 어깨는 똑같아. 근데 바깥으로 빠져. 이때 나 몸무게가 120이었거든. 난 키 174.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오목렌즈 볼록렌즈 실험처럼 그래서 좀 이게 느낌이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사진을 이렇게 같이 찍게 된 거지. 이해돼? 그랬는데 기자가 와서 물었어. 이거 사진은 초상권 문제 때문에 사진을 올려도 되냐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의 초상권을 유린하라. 내 초상권을 짓밟아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당연히 사진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알겠지? 씨발 모자이크를 했어. 존나 유린 당했다. 아니 씨발 써도 된다고 했는데 왜 씨발 모자이크 왜 때리냐고. 내가 이게 제일 어이없는 거예요. 써도 되나요? 물어봐서 네 써도 됩니다를 강하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모자이크를 때렸다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였어요. 예. 유린이다. 유린. 자 다음 학살. 학살은 뭐죠? 우리가 잔학하다, 잔인하고 모질다.
정치를 학정을 했다. 모질학자를 쓰는 겁니다. 모질학자의 죽일 살자. 모질게 죽여버렸다. 그죠? 민족 대학살 이런 얘기 들어봤죠? 학살, 모질학자입니다. 다음 단어 갈까요? 자, 다음 단어. 속담을 모르진 않잖아요. 이런 거 안 적어도 돼요. 알겠죠? 풍속 속자랑 그 다음에 말씀 담자인데 이거 말고 이 다음 단어를 적을까요? 격언. 학생들이 격언과 속담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속담은 약간 어떤 바이브냐면 우리가 이런 풍속 생활을 하면서 속세에서 얻게 되는 교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속세에서 그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나무란다 이런 거. 그지? 더병신이 덜병신한테 보통 지랄하는. 그렇지? 그지? 보통 뭐죠? 몸무게가 한 150 되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야, 너 살 좀 빼라 병신아. 나한테 얘기하면 그죠? 그죠? 똥 묻은 데가 겨 묻은 개한테 나무란다 이런 거죠. 그죠? 그제 보통 공부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 보면은 70점대 애들끼리 고민 졸라 해요. 그런 게 진정한 속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격언 같은 거는 뭐냐면 격식이 있는 언어다라고 해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건 뭐야? 전문가. 전문가들의 말이 보통 들어가는 거죠. 권위 있는 자들의 말. 그래서 공자가 말하시길 맹자가 말하시길 이런 게 격언입니다. 그래서 속담은 프로버브를 쓰고요. 속담은 프로버브를 쓰고 그 다음에 격언은 보통 at age를 씁니다. 뭐 근데 꼭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영어에서. 그 다음 그래서 격언에 해당한 유형은 명언 이런 거. 경구. 경구는 경전에 나온 구절이다 라는 뜻이에요. 경구는 경전에 나온 구절이다. 성경에 나온 구절 이런 것을 경구죠. 그래서 격언의 유의어는 명언과 경구를 적는 게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 창의적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은 뭐냐? 비롯할 창자, 뜻의자.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 비롯되는 뜻들을 얘기하는 게 창이에요. 그죠? 우리의 머릿속에서 비롯되는 거.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비롯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거죠. 너는 기존에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너라는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새로운 네 머릿속에 있는 뜻을 바깥으로 꺼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창의예요. 새로운 것이죠. 새로운 것. 그래서 creative. 오케이. 그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무엇이 쓰이기 시작하면 당신이 오리지널이 되는 거죠. 그건 무언가를 개발하고 발명한 것이니까 개발하다 발명하다 invent니까 이것을 형용사의 형태로 쓰면 inventive. 그죠? 아주 천재적인 거죠. 네 천재적인 두뇌 안에서 나온 거예요. ingeniou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너의 천재적인 두뇌 안에서 나온 거니까 이게 ingenious. 그러면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에 하던 것을 그대로 계속해요. 그게 뭐예요? 기계적 학습, 기계적 반복. 똑같은 일을 계속한다. 이게 기계적인 거예요. 기계적과 같은 말은 반복적. 그 다음에 창의적과 그래서 유사한 말이 독창적, 창조적이 되고요. 그 다음 관용 표현입니다. 관용 표현. 니네 혹시 수거가 영어로 뭔지 알아? 이디엄이란 표현 본 적 있어? 이디엄, 수거. 수거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썼다는 건데 관용 표현과 같은 말이에요. 익숙할 관자를 쓰는데 저는 관습 관자를 썼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개인이 반복하는 버릇을 뭐라고 하죠? 개인의 버릇을 습관이라고 해요. 사회의 버릇은 관습이라고 하는 거야. 사회가 버릇처럼 사용하는 표현이 관용 표현이야. 그래서 그런 관용 표현과 같은 말이 수거라서 이디엄머틱, 이디엄 이해가 되는데 모르면 그냥 안 적어도 돼. 이디엄 요즘 잘 안 쓰더라고. 이디엄이란 표현을. 넘어가 보자. 그래서 관습적이란 말은 위에서 한번 이미 했으니까 뭐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관습 관자, 풍습 습자. 그래서 관습이 영어로 custom이니까 관습적인 건 customary.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관습적인 것과 유사한 말이 상투적이다, 전통적이다, 상습적이다. 요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적어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게 많아. 관습적이다. 그렇지? 사회가 버릇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customary, custom이 관습이에요. 그래서 그 형용사 형태인 customary가 되는 거죠. 이게 형용사를 만듭니다. 이것도 conventional, AL이 형용사를 만들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이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알겠죠? 상투적인 표현, 좀 크리에이티브하지 못한 표현이죠. 전통적, 옛날부터 사용했었던 것이고 상습적으로 항상 사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플러스 개념어까지는 굳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한다. 깨우칠 경자, 경계할 개자인데 경계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줬다는 뜻이에요. 경계라는 건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줬다. 그게 경계예요.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막아야겠죠? guard.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깨우치게 되죠? alert.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감시, 경고, 주목. 오케이. 다음 참신하다. 참신. 참이 매우 참자고 신이 새로울 신자. 매우 새롭다 라는 뜻이고, 오리지널 프레시까지는 뭐 그냥 대충 아는 단어인데 나부리 좀 왜 이게 참신이랑 관련됐지? 라고 하는데, 이게 나부리 원래 여러분 무슨 단어를 알고 있지? 소설. 이 나부리 new의 의미야. new. 새롭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가 나부리야. 이해되겠지? 이게 이제 동양식은 좀 다르죠. 동양은 이걸 뭐라고 하지? 소설이라고 하잖아. 소설의 설자가 무슨 설자인지 아니? 말씀설, 가르칠 설자야. 그러니까 소설은 반대말이 있어. 뭘까? 우리 동양에서의 소설은 반대말이 있어. 대설이라는 게 있어. 대설. 이게 똥을 크게 쌌다는 게 아니라, 알겠지? 대설이라는 건 공자, 맹자 이런 거, 대학, 사서, 삼경 이런 것들이 대설이야. 아주 큰 가르침들이지. 그런 큰 가르침에 비해서 사이즈는 좀 작지만 분명한 가르침이 존재하는 이야기들이다. 그게 소설이야. 그래서 동양은 교훈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서양은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교과서 가도록 할게요. 냉전. 냉전은 차가운 전쟁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뭐에 대한 전쟁이지? 냉전의 핵심은 이념 전쟁이야. 누구랑 누가 싸웠지? 그렇지. 미국은 이념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지? 자본주의. 그러다 보니까 자본을 가진 개인을 최고로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최고로 우선한 자유주의. 됐어요? 그 다음 이에 상대적인 것이 누구야? 라고 하면 미국의 상대적인 것은 소비에트 연방의 줄임인 소련. 소련은 무슨 주의? 자본주의가 아닌 공산주의가 먼저 나와야 돼. 공산주의 내가 가르쳐줬죠? 네. 그치? 생산시설을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생산시설, 농업의 생산시설은 뭐야? 땅은 무조건 누구 거야? 국가 거야. 이런 식이지. 공장 무조건 누구 거야? 국가 거야. 백화점 무조건 뭐야? 공장 거야. 백화점이 유통의 중심이거든. 알겠지? 자, 공산주의. 그 다음에 걔네들은 개인의 자유보다 뭐가 더 중요해? 사회가 더 중요해. 그래서 얘는 사회주의. 이렇게 대립을 했던 거죠. 이게 냉전입니다. 그다음 열강. 열강은 무슨 뜻이냐? 차례 열자. 차례대로 있으려면 여러 개가 있어야죠. 열강은 서구 열강 이렇게 표현하죠. 서구에 강한 애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애가 쭉 서 있으니까 서구 열강. 알겠지? 그 다음 공화정. 공화정이 뭐예요?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공화정이에요. 그러니까 공화정이 추구했었던 정치들은 보통 이런 거죠. 파리 기후협약 같은 거. 어떤 식이지? 파리 기후협약 같은 건 어때? 라고 하면, 자, 전 세계의 기후가 안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대기오염에 좀 방어적이어야 합니다. 대기오염에 가장 안 좋은 탄소를 많이 배출한 국가는 그만큼 돈을 내도록 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파리 기후협약, 기후협정이죠. 이번에 최근에 그걸 누가 깨버렸어요? 트럼프가 깼어요. 시적 다 배출할 거야 그러면서 싫으면 다 싸워 미친 새끼들아 이러면서 이게
그죠? 예, 이게 엄청납니다. 엄청난 군사력 있게 가능한 공화정입니다. 이게 공화정. 그 다음에 국유화. 국유화는 뭐지? 갖는 소유. 이게 가질 유자, 소유할 유자라고 보면 되고, 이게 개인이 갖는 게 아니라 나라가 갖는 거죠. 그럼 국유화의 반이어가 뭘까요? 사유화입니다. 개인이 갖는 거. 사유화. 사사로울 사자, 개인 사자. 그 다음에 국유화와 같은 말은 그래서 모두가 함께 갖는다. 그게 뭐지? 공유화. 그 다음 반전운동. 반전운동은 뭐지? 전쟁에 뭐 하는 운동이야? 전쟁에 뭐 하는 운동이야? 반대하는 운동이야. 그죠? 이거는 꼭 막아야 돼요. 전쟁은 좀 막아야 돼. 알았지? 조금만 버티면 돼. 우리 곧 통일하니까 전쟁 없이 통일할 거야. 큰 전쟁 없이. 전쟁이 일어나도 3일만 버티면 돼. 알았어? 3일만 버티면 돼. 알았지? 내 얘기해 줬지? 지금 웃으면서 들어도 돼. 웃으면서 들어도 돼. 자, 전쟁이 터졌어. 어떻게 할래? 그치? 혹시라도 니네 뭐 쌉치면 안 돼. 막 나라를 지킨다 막 존나 막 집에서 뭐 존나 그 식도 2개 들고 막 덤벼 막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집에 있는 모든 일회용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있잖아. 뭐 캔참치 뭐 이런 거, 뭐 일회용 밥 이런 것들을 다 싸들고 어디로 가? 화장실로 가. 그래서 화장실에 다 집어넣고 거기에서 버텨. 알겠어? 3일만 버티면 돼. 화장실, 자기 집 화장실이 가장 안전해요. 핵이 터져도 그나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자기 집 화장실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화장실로 가는 겁니다. 화장실. 알았지? 화장실. 일단 물이 나오고요. 그죠? 상수와 하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밥 먹고 뭐 이런 거는 일회용식으로만.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든 드세요. 거기서 3일만 버티면 돼요. 3일간 굶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물만 있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으니까. 알겠지? 최대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화장실이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바로 빵 터졌을 때 으아! 하고 화장실로 가서 일단 샤워기에 물을 켜놓고 욕조에 물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게 먼저야. 오케이. 무조건이다. 그 다음 지구촌. 이건 알죠?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그죠?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법한 게 그죠? 아무리 먼 국가도 비행기로 하루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난민 알죠? 난민은 어디서 발생한 게 난민이지? 전쟁이나 안 좋은 사건들에 의해서 어지럽고 안 좋은 현상을 겪고 있는 백성들 난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으로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난민을 수용해야 하냐 마냐. 몇 가지 이슈 중에 하나죠. 저는 할 수 있는 한 하자 입장입니다. 넘어가서 과학교과서. 과학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기공. 기공이 뭐냐? 공기기 구멍공이니까 말을 합쳐보면 뭐죠? 공기구멍입니다. 자, 그 다음 증산작용이다 라고 했어요. 증산작용은 식물의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바깥으로 배출할 때 수증기화 시켜서 뱉어요. 수증기화 시켜서 흩어집니다. 그 수증기가 잎에 좀 달라붙으면 물방울이 형성되고 그게 뭐죠? 이슬이 되는 거고요. 그런 걸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단어만 적고. 공변세포. 공변세포가 뭐지? 그 기공의 주변에 있는 그 공기구멍 주변에 있는 세포가 공변세포고요. 그래서 제가 과학을 함부로 그냥 외우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한자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 공변세포야, 이래서 기공이야 알면 편해요. 자, 한자어휘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지킬 보자와 따뜻할 온자가 들어간 것인데, 자, 보전하다, 지킬, 보전할 보자, 지킬 보자, 그 다음 온전할 전자를 쓰고요. 여기에서 이게 언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serve. serve가 지키다란 뜻이 있기도 하지만 주다란 뜻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이게 명사화되면 뭐죠? 서비스.
그죠? 서비스가 되죠. 그래서 서비스는 주는 것. 그래서 내가 일을 해주는 모든 것들이 serve예요. 그런데 내가 힘을 써서 일해주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자연을 보호할 때는 자연이 망가지고 나서 보호해줘야 돼? 자연이 망가지기 전에 보호해야 돼? 그래서 보호라는 언어 앞에 pre가 붙는 이유. pre는 무슨 뜻인데? 그렇지. 미리 앞에. 우리가 자연이 망가지기 전에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 그게 보호예요. 그런데 자연 보호는 나 혼자만 하면 될까요? 모두가 함께 해야겠죠? 그래서 함께 하자는 차원에서 단어 앞에 con이 붙습니다. con. 우리가 모두 함께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con. con이 붙은 무슨 뜻인데? together. 오케이. 그래서 preservation 명사화시키는 거죠. conservation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존과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 보증. 보증은 내가 증명하고 책임져 줄게요. 네가 얘기한 증명을 내가 지켜줄게. 그게 보증입니다. 됐죠? 이게 대표적으로 영어가 guarantee인데 이 guarantee란 단어가 가끔은 헷갈리는 게 영화 배우들한테 guarantee란 말을 쓰거든요. 영화 배우들의 guarantee가 무슨 뜻이지? 라고 하면 얘네 혹시 그거 알아? 토니 스타크라는 배우 아니?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이거든.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마지막 시리즈 찍을 때 영화 비용 개런티 얼마 받았는지 아니? 우리나라 돈으로 1072억인가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 영화 한 편에 대한 개런티가. 그건 뭐냐? 그 사람한테 최소한 보증해주는 돈이야. 그리고 그 영화가 더 많이 팔리고 더 많은 국가한테 팔려서 추가 수익이 생기면 추가로 러닝 개런티를 또 줘요. 그래서 이게 최저 금액이 개런티인 거예요. 최저 보증 금액. 영화 배우 개런티라는 것이 이 영화 배우가 받을 최소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개런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아, 장난 아니죠. 그죠? 시발 부럽다. 그지? 뭐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담보 보장. 그죠? 그다음 4만4,5년상. 이거는 우리나라의 날씨 기후를 얘기하는데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 씨발 근데 안 지켜진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추울 때는 존나 춥다가 갑자기 따또 존나 춥다가 따또 뭐 요 정도라서 씨발 제가 봤을 때 요즘 30한 3운 정도 알겠지?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봄이 있나? 그죠? 내가 봄 좋아하는데 봄 정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이 정도 그죠? 가을은 가을이 없어요. 가을 정도예요. 알겠죠? 미친 날씨가 미쳤어요. 온고지신은 익힐 오자인데 익히다 보다는 이게 온전히 하다가 옛 것을 온전히 해서 온전히 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걸 배운다라는 겁니다. 영어는 굳이 적을 필요 없고요. 유의어를 하나 적어주세요. 유의어는 법고창신하다. 옛날을 법으로 삼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울 때 이 법고 옛날을 온전히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자기가 혁신적인 생각을 했다고 딱 느꼈는데 그게 2000년 전에 어느 학자가 이미 주장했던 사고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섭섭해지겠죠. 와 이건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아이디어야 딱 했는데 찾아보니까 2000년 전에 누가 얘기했어. 씨발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엇이냐면 과거를 배우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오케이. 그 다음에 상호는 항상 상자 좋고 일상 상자 좋아요. 그런데 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내는 공간에서의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room temperature를 써요. 우리의 방 안에. 우리의 상온이 얼마죠? 36.5. 아니죠. 그건 체온이고요. 상온은 22에서 23도 정도를 보통 얘기하죠. 26도까지 되나요? 몰라요. 네, 그 다음 이걸 상온. room temperature. 알겠죠? 우리 방 안 온도가 36도면 뒤져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온유. 이때는 따뜻하다가 온순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성격이네 라고 얘기하면 mildness. 부드럽다. 그죠?
요즘 그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초식남 같은 온유한 성격. 뭔지 알지? 아, 남자가 이제 평소에는 초식처럼 이렇게 식물처럼 이렇게 있다가 그죠? 그죠? 딱 그 내 여자를 지켜야 될 때나 이럴 때만 팍 막 이렇게 요런 거 반전미. 요런 남자가 또 각광받는 시대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문해 수업이었습니다.